22번. 토지와 건물의 설정일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신축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 토지 등기부를 보면은 2015년 6월 달인데 건물은 맨 4년 뒤에 이 건물의 등기부 올라갔습니다. 그죠? 상당히 이제 이런 경우는 신축 건물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축 건물에 이제 은행이 이러죠. 은행에서 이제 땅을 주고 담보를 해줬는데 이 문씨가 와가지고 나 건물 지을 테니까 좀 동의해 줬습니다. 그 건물 지었어요. 짓고 나서 늦게 이제 설정이 된다. 이게 추가 설정이죠. 똑같은 금액이 3억 2,400인데 똑같은 은행인데 건전한 이게 이제 추가 설정, 추가 건전한 설정. 자, 추가를 할 때 요거 이전에 들어온 세입자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이 건물주가 신축 지어놨고 전세 다 놔 묻고 들어오거든요. 은행에 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놔 묻고 이제 와가지고 은행 와서 은행에서 이제 어이구 다 짓던데 어찌 됩니까? 추가 설정 해줘야지. 이런 게 해줘야죠. 하려고 보니까 세입자가 몇 명이 1억짜리 몇 명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경매에서 못 받으면 여러분 책임져야 됩니다. 신축 건물에 이런 게 많아요. 신축 건물에 이런 경우는 별도로 땅하고 건물 다시 별도로 계산해야 됩니다. 주판 나가지고 땅에 대해서는 은행 다 가져가고 건물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늦으니까 세입자보다 예로 건물값이 4억인데 반값에 낙찰됐어요. 50%에. 그럼 2억밖에 배당이 안 되겠죠. 근데 세입자는 4억이나 있어. 그러면은 모자라는 2억에 대해서는 여러분 낙찰자가 물어낸다. 반대로.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끔 보입니다. 가끔. 성산구 사파동 노래. 사파동도 이게 이제 2020에 1080. 자, 우리가 부산가 한번 볼까요? 11에 465. 그럼 이런 경우는 가끔 있다. 11에 465. 신축 건물에 이런 게 있어요.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부산에 다가구가 있는데 쭉 몇 분 미납이 되죠. 미납이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4천억이 팔려야 될 건데 너무 막 3억 4천3백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땅값은 1억 5천, 땅값 1억 5천, 그 다음에 건물값이 한 2억 되겠네. 그래갖고 1억 5천, 뭐 총 합계가 한 3억 5천 그런 거 먹겠네. 땅값이 1억 5천, 건물이 여기죠. 자, 2억인데 이 세입자들이 많아요. 세입자들이 전세가 얼마냐 그러면은 전세가 3억 4천5백입니다. 그럼 세입자들은 이 땅에 대해서 설정할 때는 2007년도 새마을 금고 1억을 했어요. 했는데 건물에 대해서 설정할 때는 새로 짓고 거의 뭐 못했네. 그죠? 거의 못했네. 못했으니까 자 2008년도 요 앞서 가지고 있는 이런 세입자들 전부 다 3억 4천5백은 낙찰자의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땅 배당하고 건물하고 별도로 주판 나가고 주판 놔야 됩니다. 땅에서는 은행에서 먼저 가져가고 건물은 이제 누가 가져가는데 못 받아는 요거는 이제 인수가 된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는 신축 건물에 이런 게 자주 발생이 됩니다.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사파동권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 23번 인수 사례 14. 선순위 전세권자가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거는 무조건 인수입니다. 그죠? 대우건설이 배당 요구도 안 하고 3억 3천을 딱 줬는데 소유자한테 주고 경매가 들어가도 열중시하고 딱 있습니다. 그러면은 3억 3천은 인수다. 이해가시죠? 이거는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인수입니다. 인수. 제일 쉬운 겁니다. 그럼 요런 거는 이제 3억 3천 인수니까 한 5억 되니까 한 1억 정도 낙찰 받고 3억 3천 안고 막 그러면 되겠다요. 그러면 한 4억 3천쯤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4위. 선순위 전세권자가 권리신고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가 인수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은. 그 다음에 14.3 선순위 전세권자 권리신고 배당 안 하는 경우 낙찰 인수된다. 해가지고 원주시 아파트인데 이렇게 보면은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죠? 안 하면 인수죠. 2021에 2334 한 번. 자, 보통 임차인은 전입 확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전세권하고 딱 앉아서 하면 되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이 2012년도에 전입도 하고 이리 해놨는데 1억 8천 주는데 크리스마스나 그 바쁜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또 법무사를 불러갖고 전세권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그거를 알고 원주농협에서 대출을 조금 내주고 또 경매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때 건수라는 세입자가 열중시해 가지고 아예 배당요구를 합니다. 1억 8천. 그럼 100% 인수죠. 누를 거 없어요. 그럼 인수니까 잘 모르면은 예상 배당표를 눌러가지고 보면 됩니다. 1억 8천 있으니까 아 인수구나. 근데 보통은 이런 거를 이제 예상보다 보면 되는데 보통 미납자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거는 주로 대법원 본다든지 이제 이상한 사이트 본 사람들은 걸려가지고 중국에서 나오죠. 자, 15번 본다. 24번 인수형 15.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입까지 함께 구매한 경우에는 100% 배당이 안 되는 경우는 전입일자인 임차권이 인수가 된다. 그죠? 이 뭐냐 하면은 자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도 전입도 하고 전세권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배당료 했어요. 했는데 자꾸 떨어져. 가만히 있어요. 배당료 했는데. 근데 낙찰가 한 1억밖에 안 되니까 8천이 모자라요. 그러면은 이제 전세권자가 전입신고 안 했으면은 아마 1억 받고 집에 가야 되는데 딴 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입신고가 잘 해놓으면은 그게 선순위 돼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8천은 무리인다 말입니다. 이중장치를 했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는 건데 자 23호입니다. 인수형 15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입까지 함께 구매한 경우에는 100% 배당이 안 된 경우는 전입일자를 가지고 인수가 되더라. 뭐 그렇게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순위 전세권자가 그 후 전입일자까지 갖춘 경우 요구에서 전혀 설정이 마속에 비있으나 여타 사유로 안 된 경우는 인수다. 자, 이게 재미난 사건입니다. 한번 봅니다. 19에 5200 이게 이제 대부분까지 갔습니다. 대부분까지 가는데 결국 졌습니다. 낙찰자가. 자, 한번 봅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이런 거. 거제의 아파트인데 전용이 25배입니다. 25배. 뭐 68불 샀어요. 저다 샀습니다. 샀는데 자, 이거 잘 보면요. 이 임차인이 이제 전입이 성씨가 전입 확정하고 전세권하고 똑같아요. 날짜도 똑같고. 똑같는데 전세권은 아주 여무사 이런 사람 우리가 땡땡모찌야 땡땡모찌. 그죠? 땡땡모찌랍니다. 땡땡모찌. 아주 여무입니다. 그 바쁜 이사까지 완료하고 전입신고하고 동사무소 확정을 찍고 또 법무사 불러서 전세권하고 딱 다 했습니다. 근데 낙찰가가 2억 2천이 전세인데 낙찰이 1억이 되면은 1억 2천이 인수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예전 판례는 아이 여기 전세권 여기 6월 30일 이게 말소 기준 등기 아닙니까 요거처럼 등기고 전입일자는 하루 늦지 않습니까? 이거는 6월 30일은 사실은 7월 1일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대항력이 없다. 요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옛날 판례는. 그런데 최근의 판례가 뭐냐면은 아니다. 아니고 이 사람은 이중장치이기 때문에 따로 계산해. 따로 된다. 그럼 이 사람은 7일에 보지만은 이 가압류로 볼 때 가압류보다는 사실은 이게 빠르니까 10월 달에 있는 가압류 한 것보다는 이게 말소는 여기 아니고 요거를 말소 기준 등기를 보면은 지는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안양치를. 그래서 예로 1억에 팔리도 1억 2천은 인수다. 이렇게 판례가 바뀐 겁니다. 자, 이해갑니까? 근데 전입신고했어요. 화장 찍었어요. 전세권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전입신고가 전세권보다 빠르면 또 다행인데 이게 같거나 또 예로 7월 5일 했다. 전입신고를 한 5일 뒤에. 그리 해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가압류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받는 데는 누구한테든지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대법원에 가가지고 결국 낙찰자가 졌습니다. 지고 최근에 그런 사람. 근데 1억이나 이 미납이 생겼는데 지금은 웃고 있습니다. 왜냐? 1억이나 미납이 생겨버렸는데 이게 시세가 이게 뭐 한 2억 2천 값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가 거의 뭐 다 받게 생겼어. 중개업소 갔더니 2억 2천에 그걸 팔아주겠대. 그럼 세입자가 다 받아가는 거라. 그게 지금 이제 다행히 금액이 쭉 올라가고 막 손해가 없었습니다. 떨어졌으면 이제 손해가 완전 갔을 건데 인수가 생겼지만은 이제 금액이 1심, 2심 중에 인도민이 하고 져버리거든요. 그래서 2심 해갖고 또 지고 3심에 지고 그래도 한 1년 조금 넘게 끌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제 이 당시에 아파트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올라가고 한 6천, 7천 올라와 버리니까 세입자가 받아가는 데는 그냥 지장이 될 정도로 올라와 버렸어요. 2억 2천이야. 그러니까 이제 인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행히 무마됐지만은 이제 그런 판례는 이제 입장을 얻었다. 그죠? 그런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전세권, 이거는 무기를 두 개가 있다. 세입자가. 지가 유리한 걸 쓸모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에 따라서, 매수, 이제, 전세가 모자라는 거는 별도로 물린다. 두 개 다 따로 봐야 된다. 따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5번. 인수형 16.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채무자 부인이 대항력을 정한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12에 1735가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자, 이게 이제 한번 보세요. 대출이 나가는데, 은행에서 이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소유자는 우시고, 그죠? 소유자는 우시고, 또, 채무자는 김씨고, 소유자는 요게 이제 상수되세요. 원래는 우시입니다. 우시고, 김씨고. 자, 근데 김씨의 딸이 여기 전입이 되어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은행 건전당보다 전입이 빠른데, 여기에 이제 채무자는 김씨고, 김씨고, 소유자는 우씨고, 담보정한 거죠, 우씨가. 그래서 이제 김씨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우 선생님 좀 담보정해 주세요. 이래갖고 이제 대출 나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선순위인데, 낙찰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김씨의 부인이 예로 전세가 3억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김씨가 3억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채무자는 안 돼요. 안 되는데 김씨의 와이프가 내가 요 우씨한테 내가 3억 주고 내가 그때 전세 주고 있은 거다. 이래 비면은 또 좀 시끄럽니다. 그래야입니다. 채무자는 안 되는데 채무자의 와이프가 문제점을 일으키면은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 그래야 합니다. 전국 민사 집행 판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